내가 정말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부동산 투자하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이런 불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앞서서 많이 좀 불안해 하시거든요. 이런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 대표님께서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부 대표님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서울 중심권에서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한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요 세 가지만 좀 주의를 하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라는 게 큰 축을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 경부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 반포에서 시작해서 용인, 분당 이렇게 해서 천안, 아산까지 쭉 내려갔는데요. 서울 안에서는 어떤 축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서울 안에 어떤 축이 있을까요? 예, 한강 축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최초로 이 서울 안에서 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11지역이 있었죠. 강남에는 이 강남, 송파, 그다음에 강동, 그다음에 왼쪽으로 내려오면 또 영등포라든가 양천, 강서가 있었고요. 강북으로 올라가면 또 이 마용, 성광이라고 하죠. 마포, 용산, 성동구, 11개 지역에는 총 이 10개 지역이 한강 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강북을 보시면 이 마용, 성광에서 마포, 용산, 또 성동구, 광진구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예전처럼 이 강남이다, 강북이다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탈피해서 이제는 한강 축에 투자해라. 그것도 이 한강에서 가까우냐 또 뭐냐 이런 부분들에 또 중심을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중심권에 투자해라. 소액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자꾸 외곽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금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러독스가 있다는 거죠. 이 가까운 곳으로 중심 쪽으로, 서울의 중심 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비용이 적어지는 이런 패러독스가 있는데요. 이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개발 호재, 예를 들면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같은 이런 대규모 국가적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5년, 10년 지나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크게 바뀌는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를 보고 들어와야지 또 그런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마지막으로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요즘 이제 미국 고금리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 금리가 인상이 되고 해가지고 고금리 시대가 앞으로 또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빚을 내서 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게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조금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꼭지가 아닌가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고요. 또 팔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리면 더 마음이 불안하겠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액을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이 소액으로 과연 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데요. 이 시세 차익은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섬세하게 투자를 해나간다 하면 충분히 많은 돈을 시세 차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